네, 건축법의 기출문제 세 번째 테마인 건축물의 유지관리입니다. 자, 유지관리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 몇 년 전에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서 건축법을 빠져나갔고 여기서는 간단한 내용 몇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세 문제 정도를 풀어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주제가 건축 허가권자의 업무가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자, 유지관리에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야 된다. 자, 시군구청장이 여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 원칙인데 자, 시군구청장의 업무가 아닌 것 건축물 대장은 시군구청장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등기 촉탁도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시군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야 됩니다. 등기 내용을 바꿔달라고. 자, 건축 지도원은 이제 위반 건물을 적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건축 지도원도 시군구청장이 정할 수 있고 건축 종합민원실,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를 접수받아서 처리해주는 건축 종합민원실도 시군구청장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축행정 전산종합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보시고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 건축지도원, 건축종합민원실 같은 것들은 시군구청장의 업무고 건축행정 전산종합계획은 이거는 국토부 장관의 업무다. 이렇게 하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자, 2번 문제도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습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틀린 문제인데 건축 통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이 건축법의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허가권자, 우리 시군구청장 같은 허가권자는 건축 통계를 만들었으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3번인데 허가권자는 전국 단위의 전산 자료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지 무상이 아닙니다. 이건 유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정답을 3번을 틀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거네요. 국토부 장관이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 처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니까 건축행정 전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자, 5번에 보시면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렇게 아나로식으로 종이로 제출하고 종이로 문서를 받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우리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서 전자문서 같은 경우로 인허가 같은 걸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을 보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 현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적어서 보관을 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가설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들은 보시면 건축물 대장 같은 걸 만들어서 시군구청장이 자, 이 건축물과 대지 현황 같은 것들을 적어서 이거를 이제 건축행정을 할때 자료로 활용하는 거니까 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자, 1기억번 자, 사용 승인서를 내준 거죠. 건물이 신축돼서 사용 승인서가 나가면 당연히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하고 관련 내용들을 적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외의 건축물이면 이게 건축협의로 짓는 건물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제외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건축허가 11조, 건축신고 14조, 근데 이 두 개의 대상 외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29조로 건축하는 건축협의로 짓는 건물도 공사 끝난 다음에 기재요청 같은 게 들어오면 여기 허가권자한테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맞습니다. 자, 일반적인 건물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물이 완공돼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물, 즉 건축협의로 짓는 건물도 공사 끝나고 기재요청이 들어오면 이것도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맞습니다. 자, 우리 집합건물, 우리 민사특별법에 나오는 집합건물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집합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신규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도 이것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하고 보관해야 되는 케이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케이스가 맞습니다. 자, 참고로 건축물 대장의 작성 의무는 여기 보시면 자, 건축물이 신축되어서 사용 승인서가 최초로 나간 경우 이런 거. 자, 건축허가 대상 건물 외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건축신고까지 포함합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포함해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외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외의 건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외의 건물이면 건축 협의로 짓는 국가가 짓는 건물일 때는 그 건물이 공사 끝난 다음에 기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집합 건축물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도 신규 등록이라든가 변경 등록 신청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 관련 내용들을 적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케이스인데 이게 32회 때 최근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다음 중 건축물 대장 같은 것들에 건축물과 대지 현황 같은 것들을 적어서 지속적으로 이걸 정비해야 되는 케이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케이스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자, 참고로 등기 촉탁 의무, 자, 시군구청장이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이 되고 그 이후에 건축물 대장을 바꾸고 등기소에 촉탁해야 되는 케이스. 이게 어떤 거냐면 지번이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있죠. 우리 지방에 있는 도시가 이렇게 통합되면 도시가 이렇게 행정구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번이라든가 행정구역이 변경됐을 때, 자,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 용도, 층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자, 주의할 점은 신규 등록은 안 됩니다.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건물이 신축이 됐다는 얘기 때문에 신축됐을 때는 건물주가 스스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고 보존등기 신청하는 거고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건축물이 면적, 구조, 용도, 층수가 변경됐을 때는 뭐 2층짜리가 3층으로 건물의 용도가 뭐 일정 근래 생활 쓰다가 뭐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때 건축물의 구조나 면적이 바뀌었을 때는 일단 건축물 대장에 여기 바뀐 내용을 기재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그 다음에 관련 법에 따라서 건축물 멸실 신고하고 나서 멸실됐을 때 건축물이 해체되고 건축물이 멸실되면 기존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기존 건축물 대장 같은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대장 같은 게 있을 때는 이게 건축물이 해체됐을 때는 이거는 없애겠죠. 관할 등기소도 등기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변경,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면적이나 구조, 용도, 층수가 변경되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을 바꾸고 나서 등기소에 관련 내용들을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고치라고. 건축물이 해체됐을 때, 건축물이 멸실됐을 때도 해체된 건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촉탁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규 등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은 건물이 신축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신축됐을 때는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등기, 보존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2번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번 강의에서 대지, 도로, 건축성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